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이재명 재판, 서울의 재판 중에 대장동하고 위례 신도시 이 범죄를 먼저 분리해서 신속하게 선고해라 이런 주제입니다. 이번에 중앙지검에서요 33부의 김동연 부장판사한테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지금 김동연 판사가 재판하고 있는 게 위정교사는 분리가 돼 있잖아요. 위정교사는 그거는 곧 선고하겠죠. 9월 30일 날 결심하면. 그런데 나머지 메인 범죄가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 4개거든요. 4개. 이재명이는 이걸 다음에 대통령 선거까지 질질질 끌겠다. 이런 의도로 재판이 엄청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례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장동까지는 거의 심리가 살짝 마무리됐거든요. 위례는 간단하죠. 대장동하고 판박입니다. 위례에서 한목을 대충 예행 연습이랍니다. 위례에서 잠깐 해먹고 예행 연습으로. 그리고 대장동에서 크게 한번 터뜨리자. 우리가 100배, 1000배, 10,000배 한번 터뜨리자. 10,000배. 이래가 대장동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건 4개를 다 하려면 몇 년 걸릴지 모른다. 성남 FC만 해도 정인이 400명이 넘고 또 백현동도 있잖아요. 근데 위례하고 대장동은 심리도 거의 끝났지만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분리해서 2개를 먼저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김동연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저는 이게 분리 선고가 당연히 맞다 봐요. 왜? 위정교사도 분리 선고하잖아요. 근데 대장동 위례는 아예 똑같은 판박입니다. 판박이. 그러니까 당연히 분리 선고하는 게 맞죠. 지금 제가 보기에 3가지가 똑같아요. 위례하고 대장동은요. 3가지가 똑같은 게 첫째는 적용 법조가 동일합니다. 위례는 부패방지법으로 211억입니다. 부패방지법. 근데 대장동은 이해충돌방지법 이게 7,886억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7,886억.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 옛날에 이름이 부패방지법이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옛날에는 부패방지법이고 지금은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법 이름이 바뀐 거죠. 이게 무슨 법이냐면 공무원이 미리 내부 정보를 사업자한테 누설해가지고 이득을 취하게 하는 이런 게 이해충돌방지 부패방지법입니다. 그때 이재명이나 그다음에 정진상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미리 정보를 업자들한테 다 줬잖아요. 그때 사업자가 전부 똑같죠? 남욱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영학 이런 데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법조가 위례하고 대장동은 똑같고요. 적용법조가. 그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게 등장인물도 거의 똑같죠? 위례도 유동규하고 그때 돌아가셨지만 유한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유동규. 그다음에 대장동도 똑같죠?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 좀 똑같잖아요. 이런 등장인물들이 그때 주로 한 게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똑같거든요. 물론 이 김만배가 나중에 대장동에 들어오지만 그 빼고는 위례나 대장동이 등장인물이 거의 똑같고 그다음에 적용법조가 똑같고 그다음에 사업 구조도 세 번째 똑같죠. 위례도 중요한 게 민간 합동입니다. 개발 사업자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합작을 하는 거죠. 민과 관이 합동하는
그것도 그 대장동도 똑같잖아요. 민과 관이 합동하는. 백현동은 좀 다르죠. 백현동은 이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서 빠져버리고 김인섭이하고 이제 정바울이가 했으니까 백현동은 좀 다르죠. 근데 위례하고 대장동은 이게 쟁점이 거의 판박이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도 거의 다 끝났다. 그렇다면 대장동 위례를 이게 먼저 위정교사처럼 이게 분리해서 선고해라. 저는 이게 맞다 봐요. 아니 백현동은 또 이게 모르지만 그것도 개발 사업이니까. 근데 FC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성남 FC는 이게 원래 성남으로 보내야 됩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 성남에 재판 받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거 성남 FC까지 다 재판 끝내가지고 선고하겠다. 이거는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위례하고 대장동을 먼저 우선 선고하는 게 맞다. 뭐 조금만 더 여유 있다면 백현동도 간단하죠. 백현동도 개발 사업은 맞아요. 대장동 위례하고는 조금 구조는 틀립니다. 등장인물도 틀리죠. 그래서 검찰이 대장동 위례 이거부터 빨리 선고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그게 옳다 보고요. 김동현 판사 지금 이게 4개를 다 해가지고 선고하려면 아무것도 못해. 어차피 김동현 판사 내년에 떠날 텐데 심리하다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선고 못하고 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심리를 한 사람이 선고를 하는 게 그게 원칙이잖아요. 이게 우리 직접주의랍니다. 법률용어로 직접주의. 직접 공판을 한 판사가 선고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 공판 중심해가지고 다 이게 정인들 법정에 불러서 다 신문하고 그걸 이게 딱 눈으로 지켜보는 판사가 선고하는 게 원칙이 맞잖아요. 그냥 이거 다 서류에 남겨놓고 떠나버리면 새로운 판사는 이게 기록만 읽고 또 이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따라서 저는 4개가 병합은 돼 있지만 위정교사도 떼가지고 이게 따로 선고하듯이 나머지 대장동 위례도 빨리 분리해서 선고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는 겁니다. 실제 이 병합이라는 거요. 병합이라는 게 뭐 대부분은 이제 그 피고인의 이익,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보통 병합시켜 주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병합 하나는 의미가 없어. 미국은요, 그냥 이게 뭐 병합 때도 그냥 형량을 더하게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합산. 그래서 미국은 징역 500년, 징역 1000년, 2000년 이렇게 합산합니다. 근데 죄가 10개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가중주의. 여러 개가 병합되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죄에서 2분의 1만 가중하고 나머지 범죄는 묻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병합이 되면 피고인한테 좋습니다. 왜? 4개 다 따로 받으면 30년 받을 걸 4개 병합하면 가장 무거운 거에 2분의 1 가중한 범위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재명을 위해서 많이 병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원석 총장이 왜 자꾸 다 병합했냐. 그때 영장 기각될 때 다시 돌려보내가 수원 지금 이번에 그래 하잖아요. 쌍방울 대북송금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기소했어야죠. 그러니까 성남 FC를 그때 다시 기각이 됐으면 성남으로 보내가 거기서 이재명 정치자 재판하고 그랬어야죠. 그러면 이게 앞에 것만 이게 재판 1년이나 하면 끝나잖아요. 지금 성남 FC가 이게 길거든요. 재판이. 따라서 이게 재판까지 병합한 거는 저는 이제 좀 전략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미 뭐 그건 지나간 거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4개를 다 심내가 끝내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게 김동연은 아무것도 선고 못하고 떠나게 되면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우리 그 다음 대선에 상당히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가 끝나는 그대로 대장동 위례는 똑같이 끝났으니까 선고하고 그 다음에 백현동도 선고하고 그 다음에 그 성남 FC 선고하고 이러면 이게 신속하게 이재명 범죄가 유죄가 나오고 이게 형량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서 이재명을 이제 그 완전히 척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병합 기소한 자체는 저는 상당히 그 전략상 잘못이고 병합 영장 청구도 잘못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위정교사를 떼내가지고 새로 하듯이 나머지 대장동 위례도 떼내가지고 다시 그 심리 끝났으니 사실상 마무리해서 빨리 분리 선고하고 그 다음에 백현동하고 그 다음에 FC 하면 이러면 국민들이 신속하게 이재명의
형량 알게 되니까 얼마든지 그 이재명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동연 판사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선고하고 떠나야지. 아무것도 선고 안 하고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심리마다가 이게 떠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게 위정교사 10월 달에 선고하는 그건 한번 보겠지만 위정교사 얼마 때릴지 참 이게 한번 지켜봐야죠. 우리 보통 김재원 의원도 2, 3년 이야기했는데 전부 이게 판사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그건 봐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본류재판 4개도 그중에 심리를 본인이 한 대장동과 위례는 선고하고 떠나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